자, 열간합은 정정 공정입니다. 정정이라는 얘기는 좀 뭐 교정 같은 거 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이제 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정 라인의 기능에 보면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기능이 이제 스킨 패스라고 있거든요. 스킨 패스. 스킨 패스 하면 판재의 평탄도나 그다음에 표면 성상 개선, 그다음에 기기적 성질을 개선하는 목적이 이제 스킨 패스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고 뭐 스킨 패스 또는 얘 보고 이제 조질하변 그렇게 표현도 하죠. 조질하변. 그래서 요 조질하변의 목적 요건 좀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전 그 스킨 패스의 목적, 조질하변의 목적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평탄도 교정, 그 다음에 판의 기기적 성질 개선, 그래서 뭐 항복점 개선이나 연신료를 부여한다. 이제 잘 안 깨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표면에다가 조도를 부여, 그러니까 더 반짝거리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처 스테인 같은 거, 이거는 이제 후 가공에서 나타나는 그 결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방지하는 목적이 바로 스킨 패스 또는 뭐 조질하변 그렇게 표현한다겠죠. 그거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정정 라인에 보면 또 이제 디바이딩 라인이라고 있어요. 디바이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디바이딩이니까 나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코일을 이제 분할을 하거나 또는 스트립의 양 엣지 같은 거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트립이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아무래도 이런 옆부분이 좀 이렇게 거칠겠죠. 거칠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쭉 잘라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디바이딩 라인이고, 그 다음에 파이널 라인은 전 완전히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전 뭐 포장하는 상태, 뭐 그런 거 이제 파이널 라인이고, 그 다음에 시어 라인인데 시어 라인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전 말 그대로 시어기 때문에 이 판자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이거를 일정 길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자르는 거죠. 그래서 뭐 일정 뭐 소정의 폭이나 길이로 이제 시트를 절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품질 판별하고 이제 선별하는 게 시어 라인이고, 그 다음에 슬리터 라인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이거 코일이 있을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요거 폭이 예를 들어서 뭐 한 폭이 예를 들어서 뭐 1000mm였다. 1000mm였는데 500mm짜리 두 개를 나눠달라. 그럴 때는 500mm짜리 여기다가 칼로 이걸 쫙 연달아서 이렇게 쭉 자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 이제 슬리터 라인입니다. 그래서 광폭의 코일을 갖다가 폭방향으로 잘라서 이렇게 폭이 좁은 협폭이라 하죠. 협폭으로 만드는 것이 협폭의 대강으로 만드는 게 이제 슬리터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산세 라인이라고 있거든요. 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열간합연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코일 표면에 스케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거를 해서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염산이나 황산을 이용해서 이런 스케일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산세 라인이다. 그런 거죠. 자, 요 옆에 스킨 패스에 대한 것이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스킨 패스가 그럼 기기적 성질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여기에 뭐 항복점 연신, 개선, 연신율을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도 같은 것도 좀 이제 개선이 되고, 그래서 보면은 항복점 연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율 1.0%부터는 급격히 저하하고 그 다음에 3%에서는 이제 거의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복점 같은 경우가 1% 부근에서 이제 저하고 그 이외에는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항복점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항복점 연신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항복점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인장 강도도 조금씩 증가해요. 그 다음에 연신율 같은 경우는 강도가 커지면은 연신율이 감소하는데 이때 이제 이거 감소를 조금 더 천천히 감소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강도도 증가하고 비교적 연성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전 스킨패스 공정 같은 경우는 그 코일을 갖다가 한 1% 정도 여기서 이제 열간합연 되는 핫코일을 한 1% 정도 가벼운 냉간합연을 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합연을 안 합니다. 그래서 1% 정도만 가볍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성질을 이제 개선을 하는 것이 스킨패스 공정이다.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정정 작업에서 첫 번째 이제 롤 아파렛과 평탄도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이게 롤에 열간압연을 할 때 롤의 압파력이 너무 클 때 하고 또는 압파력이 너무 작을 때, 예를 들어서 같은 두께락에서 해도 압파력이 클 때 하고 누르는 힘이 클 때 하고 누르는 힘이 작을 때 하고는 그 판자에 나오는 형태가 틀립니다. 그래서 압파력이 낮을 때는 가운데 부분이 양쪽보다 더 많이 압연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더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가운데 부분에서 파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압파력이 높을 때는 이 반대입니다. 요거 반대로 양쪽에 힘이 많이 가해져 갖고 양쪽에 파가 발생해요. 양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파와 양파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판자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판자가 이렇게 쭉 나간다 그러면 중파는 요 가운데 부분 여기가 연달아서 계속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길이야 되는데 여기보다 양 사이드보다 가운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 가서 이렇게 출렁출렁한 이런 파가 생깁니다. 웨이브죠, 웨이브.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에 가서 이렇게 출렁출렁한 웨이브가 생기는 거. 이것이 이제 중파고, 양파 같은 경우는 중앙부가 아니라 이렇게 판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요런 옆부분이, 엣지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엣지 부분이 이렇게 이제 파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웨이브가 생기고 가운데 부분은 똑바르게 반듯하고요. 이거하고는 반대죠. 그래서 중파는 양 사이드는 반듯한데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파가 이렇게 웨이브가 발생한 거고, 양파는 가운데 부분은 멀쩡하고 양쪽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웨이브가 생긴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양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파는 가운데 부분이 많이 눌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압파력이 낮을 때입니다. 압파력이 낮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만 많이 작용한 거고, 압파력이 너무 높을 때는 콱 누르다 보니까 양쪽으로 많이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양파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적정 압력이 가면은 이런 파가 없는 거죠. 적정 압력이 있을 때 이런 파가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쫙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림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이렇게 압파력이 낮을 때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더 많이 눌렸죠. 여기 가운데, 양옆에보다 가운데가 많이 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자가 나가면 가운데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웨이브가 발생하는 거죠. 이건 이제 적정 압력이기 때문에 판자가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고, 이거는 가운데 부분보다 양옆이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양옆에 가서 이렇게 파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양파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탄도가 차이가 나죠. 이거는 평탄도가 가장 양호한 거고, 이거는 가운데 부분에서 평탄하지는 못하고 웨이브가 발생하고, 이거는 양 옆에가 이렇게 웨이브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평탄도 불량이지, 이런 거 다. 양파, 중파. 그래서 이런 건 전 교정하는 방법은, 아까 전 압파력이 잘못됐으니까 압파력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뭐 입측이나 출측에 장력 조정한다든지, 또는 롤 자체에 크라운을 주는 겁니다. 롤 자체를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중파가 발생한다 그러면 롤을 가운데를 조금 더 깎아주는 거죠. 깎아주면은 이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뭐 롤을 갖다 가열한다든지, 또는 이제 롤 밴딩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운데만 많이 눌리니까 양옆에도 이렇게 눌리게끔 이쪽을 이렇게 구부려 주는 겁니다. 더 힘을 줘서. 그런 게 이제 밴딩. 이거 같은 경우는 전 반대로 여기를 이렇게 누른다든지, 아니면은 가운데만 누르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반드시 펴지겠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롤 밴딩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중파나 양파를 교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판 형성에, 이런 중파나 양파 발생하는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보면, 아까 여기에 롤이 초기에 롤 자체가 크라운이 있는 경우, 롤이 어떤 경우는 이런 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런 롤이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긴 롤이. 그래서 롤 자체가 이렇게 생겨 있을 경우는 중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초기의 롤 형상, 그 다음에 롤 표면이 많이 마모가 됐을 때, 또는 압파력의 차이, 그 다음에 뭐 장력의 차이, 그 다음에 통판 롤러 자체가 뭐 편마모가 됐다 한다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센터링이 안 맞았다. 그 다음에 소재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향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또 파에 보면 또 편파라는 것도 있어요. 편파는 양파와 중파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편파는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편파는 판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느 한쪽만, 가운데도 아니고 양 사이드도 아니고 어느 한쪽만 이렇게 웨이브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멀쩡한데 이쪽 부분에 이렇게 파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편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파. 그래서 가운데 이제 파가 발생하는 건 중파, 양쪽에 발생하는 건 양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는 편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평탄도 교정 향상 방안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해결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교정 방법 요거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벤 롤 자체 초기 롤 크라운을 갖다가 적절한 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장력을 좀 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압파력을 조정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냉각 불량 뭐 코일 같은 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리하게 폭 역전, 무리하게 폭을 이렇게 폭을 늘린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또는 뭐 감소시킨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롤 교환 주기를 이제 준수를 해야 돼. 이거를 준수를 안 하면 여기에 롤 표면이 마모가 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축의 형상을 항상 전 관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축에 가서 이런 뭐 편파가 발생하나 양파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확인해서 이제 교정을 해야겠죠. 이런 것이 이제 파 교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라변 설비가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코일을 풀러주는 설비가 있어요. 그래서 코일을 풀러주는 설비가 코일 삽입 설비가 있는데, 그래서 페이오프릴에 이제 페이오프릴이 코일이 풀러주는 설비, 코일을 풀러주는 설비. 처음에 우리가 일반 열관압에서 건치가 돼서 오거지요. 건치가 돼서 이렇게 말려 있는 거니까 이걸 도로 다시 풀러줘야 되니까 그 풀러주는 것이 페이오프릴, POR이라고 합니다. POR. 그래서 페이오프릴을 풀러주고 나면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풀러주기 전에 여기다가 걸어주는 장치가 이제 코일 삽입 설비로 뭐 코일 카나 또 코일 컨베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 컨베이어로 코일을 이동해서 또는 뭐 코일 카등으로 이동해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페이오프릴에 걸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을 좀 풀러주는 것이 페이오프릴입니다. 그 다음에 풀르고 나면은 자 이렇게 말려 있던 것이 풀르면은 반듯하게 이렇게 펴지질 않죠. 우리가 종이도 말고 난 다음에 풀르면 어떻게 돼요? 풀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조금 평평하게 펴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오프릴에서 풀려지면은 스트립이 이게 이제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탑부하고 엔드부가 특히 이렇게 많은, 가운데 부분보다는 우리가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말았다 놓으면은 가운데 부분은 괜찮은데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펴주는 것이 이제 스트레이너 롤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펴져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킨패스 밀로 이제 본격적으로 아벤기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는 보통 2단식이나 또는 4단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통 아파를 1포로 정도 한다겠죠. 1포로 아파를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스킨패스 아빙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어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시어에서 이제 코일도 크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혹시 불량부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불량부 절단도 하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시어 라인이고. 그 다음에 6번째가 스크랩 핸들링 있습니다. 스크랩 핸들링 시스템.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여기서 절단한 이런 것 등을 스크랩 버켓으로 운반하는 겁니다. 스크랩 버켓으로 운반하는 걸 보고 이제 스크랩 핸들링 시스템인데, 그래서 얘는 사실은 그 라인 옆에 있는 겁니다. 다른 쪽의 라인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여기서 이제 시어 다음에 이제 일리 가는 거죠. 디플렉터 롤인데, 디플렉터 롤 다음에 텐션 릴이 있거든요. 텐션 릴은 이제 다시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향상 규정을 완료한 코일을 갖다가 다시 감아주는 거거든요. 다시 권치하는 것이 이제 TR, 텐션 릴, TR이라고 표현하죠. 풀러주는 건 페이오프릴,
POR, 다시 감아주는 거는 TR, 텐션 릴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 TR 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디플렉터 롤입니다. 그래서 뭐 상부롤과 하부롤이 구성되는데 상부롤이 좀 크고 상부롤이 크고 하부롤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스트립의 앞부분을 텐션 릴 쪽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텐션 릴에서 다 감기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전 코일카로 또 꺼내는 거죠. 그래서 전 코일 인출 설비가 있는데 이건 전 코일카 뭐 그래서 양쪽에 전 코일카라 아까 1번 쪽에 있는 뭐 코입 삽입 설비에도 역시 코일카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쪽에 출측에 있는 코일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전 부르는 것만 틀려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입측에 있는 건 엔트리 코일카라고 하고 출측에 있는 거는 딜리버리 코일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건 뭐 ECC라고 하고 요건 DCC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얘는 ECC, 얘는 DCC 그렇게 표현합니다. ECC는 그래서 엔트리 코일카, 얘는 딜리버리 코일카. 그래서 얘는 입측에 있는 거, 얘는 출측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아까 ECC에서 코일을 POR에 걸어주면 여기서 풀르는 거죠. 풀러서 여기에 있는 요 3번 스트레이너로 해서 반드시 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스킨 패스로 들어가서 여기서 1% 정도 아변을 한다겠죠. 아변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불량품 같은 거 불량 부분이 있다 또는 맨 앞부분과 맨 끝부분 같은 거 또는 옆부분 사이드 같은 거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가거든요. 이때 제거한 거를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립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TR로 감아주는데 이쪽으로 안내해주는 장치가 요게 이게 전 디플렉터 롤이죠. 그래서 디플렉터 롤에서 안내로 하면은 그 다음에 TR에서 감기게 됩니다. 그럼 감기면 전 스킨 패스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요 딜리버리 코일카로 이제 빼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그 정정 라인 중에서 각종 그 절단기가 있었거든요. 뭐 시연이, 슬리턴이, 디바이딩이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총 절단 작업입니다. 그래서 절단 전에 교정의 특징을 보면 교정하고 나면 교정 능력이 절단 후보다 우수합니다. 절단 후보다. 그다음에 제품 단부에 미교정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절단 전에 이제 먼저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절단을 하는 거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절단 자체도 냉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정밀도도 높고, 그 다음에 제품의 길이 방향으로 변형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교정이 다 끝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스킨 패스나 이런 뭐 교정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절단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절단기의 종류에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플라잉 시어라고 있는데, 플라잉 시어 같은 경우는 플라잉 시어는 말 그대로 플라잉, 날아가는 시어라고 보면 되죠. 날아가는 시어라는 의미는요, 무슨 소리냐면 스트립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할 때 이거를 이렇게 쭉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하는데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km가 된다 그래요. 1km가 되는데 어떤 고객은 뭐 우리는 한 500m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500m만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0m만 자르는데, 그래서 일정 길이가 되면 이거를 딱 잘라주는 겁니다. 이제 진행을 할 때 자르는 거기 때문에 크롭 시어하고는 틀립니다. 크롭 시어하고 얘하고 차이점이, 얘는 진행하는 거를 딱 멈추기 때문에 앞부분 아니면 중간 부분, 대부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얘는 그래서 선단 후단을 잠시 멈추고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플라잉 시어는 진행하는 상태에서 자르는 겁니다. 진행하는 상태에서 딱 자르는 것이 바로 이렇게 판자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면 여기를 딱 자르는 게 이게 이제 플라잉 시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슬리터가 있는데, 슬리터는 이거죠. 폭방향으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아변 방향의 종방향, 그 아변 방향으로, 아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횡방향으로 자르는 거, 이런 거는 횡방향으로 자르는 겁니다. 얘는 횡방향 절단, 횡방향
절단이라고 보면 되고, 슬리터 같은 경우는 종방향 절단입니다. 그래서 하변 방향으로 분할해서 폭이 좁은 거를, 폭이 좁은 협폭의 코일을 생산하는 설비가 슬리터다. 그 다음에 사이드 트리밍이라고 있죠. 사이드 트리밍은 판재 옆부분이 이렇게 많이 이제 조금 이렇게 거스름 같은 게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이때 이거를 일정하게 딱 잘라주는 거죠. 일정만큼 딱 잘라주면 얘가 이제 요 스크랩이 이렇게 쫙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스크랩이 이렇게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보관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길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정 길이로 딱 잘라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크랩 초퍼예요. 다섯 번째.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트리밍 같은 경우는 스트립의 양 모서리를 일정 폭만큼 계속 딱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매끈하게 완전히 폭을 맞춰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이드 트리밍이고, 그리고 스크랩 초퍼는 여기서 사이드 트리밍에서 발생된 이제 스크랩을, 여기 이렇게 나온 스크랩을 일정 크기로 조그맣게 딱 절단해 주는 겁니다. 작은 크기로 절단한 것이 이제 스크랩 초퍼다. 이런 것이 이제 절단기의 종류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절단기 칼날에 관한 그 사항인데, 요거는 좀 잘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판두께가 커졌다. 그럴 경우 사이드 트리밍 할 때, 그때 그 나이프의 상하부의 클리어런스하고 오버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는 나이프가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의 뭐 차이, 그 다음에 요거의 차이를 요거는 이제 오버랩이라고 하고, 이게 얼마큼 겹치는가, 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오버랩, 그 다음에 요 사이를 뭐 클리어런스를 하는데, 클리어런스는 좀 크게 하고 오버랩은 줄이는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단기 칼날 간격 측정하는 게 있다. 전단기의 칼날 간격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거 측정하는 라이너가 있습니다. 라이너를 집어넣어 갖고서는, 요 간격을 측정하는 거죠. 칼날의 간격을. 그리고 이제, 전단기 같은 경우는 이 칼날이 이 판재보다 아무래도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도가 높은 합금 공구강, 이런 것 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STS나 또는 뭐 STD, 또는 뭐 SKH 같은 이런 그 합금 공구왕 뭐 이런 것 등을 사용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정적 라인의 기능 중 경미한 냉가라 변화에 의해서 평탄도, 표면 및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는 거. 이게 이제 스킨 패스죠. 스킨 패스 또는 뭐 조지라변이라 그랬죠. 스킨 패스 라인이다 하는 거죠. 산세 라인 같은 경우는 표면의 스케일을 산으로 제거하는 거. 이때 사용하는 산은 염산이나 황산이죠. 황산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염산과 황산을 사용하는데 염산 쪽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염산 쪽이 효과가 좋고 황산이 좀 효과가 늦어요. 그리고 이 산세 라인에서 물론 나중에 냉가라면에서도 나오는데요. 염산에는 아까 이거 효과가 좋다고 그랬는데, 황산은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전 잘하려면 얘는 또 필요한 설비가 있습니다. 얘는 그 스케일 브레이커라는 장치가 또 필요해요. 스케일 브레이커 장치가 필요한데, 염산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염산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저쪽에 뒤에 가보면은 냉간함에서 이게 있습니다. 이제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염산은 뭐 특별한 장치도 필요 없고 상당히 빨리 된다. 근데 이제 황산은 산세 속도는 느리고, 그 다음에 스케일 브레이커에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어라인 같은 경우는 뭐 일정 길이를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슬리터 같은 경우는 폭방향으로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킨 패스가 아까 요거죠. 그래서 요게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라면은 목적, 스킨 패스 목적이죠. 다시 뭐 똑같은 그런 거. 형상 바르게 교정한다. 맞고요. 재료의 인장 강도를 높이고 항복점을 낮게 소성 변형 범위를 둔다. 맞고요. 재료의 항복점 변형을 없애고, 그 다음에
가공할 때 스트레처 스트레인을 생성 아니죠. 이제 후 가공할 때 스트레처 스트레인을 방지한다겠죠. 방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조지라 변하면은 후 가공할 때 스트레처 스트레인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중 조지라변 설비가 아닌 것은 페이오프리를 풀러주는 거고, 신장률 측정기는 전 얘가 얼만큼 늘어났는가 뭐 그런 거, 아변이 얼만큼 됐는가 그런 거고, 스탠드는 이거는 전 아벤기죠. 아벤기 2단이나 4단을 쓴다고 합니다. 전단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단 라인에 있죠. 전단이나 슬리터 라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 설비가 아닌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